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가학 심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이렇게 학대를 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34세 된 아빠가 술을 먹고 7세 된 아들을 2시간이나 무려 패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게 난 그 후에 부모가 서로 짜고는 아이를 사체를 유기하고 그렇게 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것을 지난번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자녀가 수학여행 중에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그 시체만이라도 건져서 시체만이라도 보존했으면 하는 그 세월호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비정한 아빠로 우리가 참 매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아들이 손 씻지 않는다고 매질을 하고 이렇게 평소에도 폭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 상태는 어떨까요? 엄마는 사실은 아들이 사실을 더 애정이 남편보다 더 소중한 애정 상태이지만은 이미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남편까지 잃을까 봐 그렇게 해서 아마 남편의 그 범죄에 같이 협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해자 아빠가 이 사람이 또 피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도 어릴 때 엄마로부터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서 맞으면서 컸다는 거죠. 이렇게 참 성폭력범들의 그 과거를 들춰보면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그런 피해자였다는 그런 일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아이들도 아빠에게 맞으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커서는 자기도 아빠처럼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아빠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고부간에도 이런 것이 유전됩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불쌍하게 참 학대를 당하던 그런 불쌍한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와이프한테 며느리한테 그렇게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큰 형이 참 둘째 형을 이렇게 때리면서 맞으면서 큰 둘째 형이 자라면 그 동생한테 또 비슷한 폭행을 가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초년병 때는 기합을 많이 받고 있다가 말년이 되면 기합을 주는 그런 고참이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학대를 하고 또 공격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하는 이런 것이 온 가정과 이 사회에 또는 군대에 대물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를 하면서 속으로 쾌감을 가지는 이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메소키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왕따 못 나도 사실은 이런 다른 아이들을 놀리면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이런 메소키즘이 사람들 심리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참 모든 평범한 사람들 속에 다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조선의 그 최장수 왕이었던 영조 임금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아들 사도세자에 대한 것입니다. 영조 임금은 약 70년 동안 그 제위에 있었을 만큼 건강하고 아주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도세자와 사이는 상당히 부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어릴 때는 이 사도세자가 아주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물론 가정교사가 있지만은 영조가 직접 그 아들을 사랑해서 직접 가르치고 참 훈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하고 아주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제 크면서 반항기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부모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꾸 이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만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아빠의 노여움을 사서 이 두지에 갇혀서 굶어 죽은 그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먼저 아마 탈수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죽었는데 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 것 같습니까?
이 죽인 비정한 그 아빠 영조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폐를 내려서 죽음을 자초한 그 사도세자의 잘못일까요? 이것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들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니면 아들이 죽을 짓을 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던 아빠로서 생각할 때 이 사도세자가 한때 반항기에 들었었지만은 참 이 좀 무기징역 같이 이렇게 장기간 살다 보면 다시 회개하고 좋은 아들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데 그 더 먼 역사에 보면 백제 망할 때 마지막 그 장수 계백장군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5천 결사들을 이끌고 장렬한 죽음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참 계백장군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어른이 되고 자식을 길러보니까 야, 이렇게 출전하기 전에 정말 이 아들과 또 딸, 가족을 이렇게 죽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현대 우리가 잣대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이고 이 가족에 대한 폭력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이지 않고 계백장군만 전사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백제는 망하고 계백장군의 가족들은 신라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종이 수천 년 계속 종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종이었다가 종의 후손이었는데 나중에 또 훌륭한 또 권력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백장군의 아들이 살았다면 그 후손 중에는 어쩌면 임진왜란 때에 공을 세우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이 멸망할 때 아마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사가 됐을지도 모르죠. 또는 6.25 사변 때 우리 참 전라도 지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군이 거기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은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전라도의 정치 지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장래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참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본인의 잣대로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현대의 잣대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 존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유산을 결정하고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육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름하여서 아이들을 패고, 그런데 사실은 처음 때릴 때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때렸을지 모르지만은 이 폭력을 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폭력이 그 사람을 오히려 쥐고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가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얻고 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 누구든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왜 이러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그 학교 교사였는데 자기가 폭력성을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정신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좋은 부모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꾸 회개하고 어른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가학 심리의 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학대를 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발전하면 나중에는 깡패가 될 수 있고 또는 깡패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도 또는 장로 또는 목사님들도 이러한 가학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 속에 참 아담 해와부터 이 원죄가 살아서 우리가 다 이런 죄성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대물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아빠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